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19학년도 숭실대학교 신입학 수시 모의 논술고사 경상계열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총 저희 문제는 두 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항상 첫 번째 문제 1번은 주로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 해서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잘 유의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크게 또 문항이 3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총 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저희 숭실대학교 경상계열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문제 1번은 대부분 이런 어떤 분석적인 능력이라든지 논리력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수리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서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그런 문제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문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은 제시문 가나 다를 읽고 각 문항에 답하시오. 그리고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여러분들 경제적 유인의 개념, 이 개념을 활용해서 기업 대표 및 직원들의 의사결정 또는 선호를 이해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그런 의도였고요.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분석적 능력 그리고 수리적 논리력, 물론 이 문제에서도 확률을 계산해서도 나올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1번 문제는 계산보다는 제시문 나에 계산이 다 되어 있는 수치를 논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로 출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시문의 요지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제시문 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경제교과서, 주로 우리 경상계는 경제교과서나 사회 이런 쪽을 많이 활용하는데요. 경제교과서에 나오는 합리적 선택 단위의 경제적 유인에 대한 설명이 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경제적 유인이 경제 주체의 행동이나 선택을 바뀔 수 있는 요인임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 경제 활동에서 얻는 이익이나 대가가 경제적 유인으로 작용하면 경제 주체가 다른 선택을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고 제시문 가에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보상 방식에 따른 기대 이익과 기대 보상 금액의 차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급이나 고정급에 따라서 기업 대표의 기대 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한 성과급이나 고정급에 따라서 직원들의 기대 보상 금액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또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한 고정급을 성과급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추가 보상 비용이 발생한다라고 제시문 나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표 1을 이 제시문과 연결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제시문 다는 공기업의 어떤 성과급에 관련된 기사, 약간의 어떤 예제 형태로 저희가 기사를 활용을 했는데요. 성과급이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두 가지의 의견이 지금 공존해 있는 그런 제시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문항 1번을 한번 살펴보시면, 문항 1번은 제시문 나에서 기업 대표가 선호하는 보상 방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문 가나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시문 다는 필요 없고요. 제시문 나에서 기업 대표가 선호하는 보상 방식이 어떤 것이고 그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채점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제시문 나의 기대 이익이 제시문 가의 경제적 유인에 해당된다라는 것들이 여러분들
논술 속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채점 포인트고요. 문항 1은 크게 채점 포인트가 한 3가지 정도로 구성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기업 대표가 성과급을 선호한다 라고 제시가 돼야 되겠죠. 이건 물론 제시문 나에 나와 있는 표에 이제 그 수치를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대 이익의 차이가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 대표가 성과급을 선호하게 된다는 이유를 제시를 해주는 게 보통 채점 포인트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좀 더 클리어하게 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총 3문항이니까 1번 문항에 대해서 한 300자에서 350자 정도 예상을 하고 간략하게 모범 답안은 아니지만 예시 답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 따르면 보상이나 대가로 유발되는 경제적 유인에 반응하여 기업 대표가 보상 방식을 선택한다. 제시문 나에서 제시된 바를 살펴보면 기업 대표는 기대 이익에 근거하여 보상 방식을 결정한다. 따라서 기업 대표의 기대 이익이 보상 방식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즉, 보상 방식에 따른 기대 이익의 차이가 기업 대표가 보상 방식을 결정하는 경제적 요인이다. 이게 이제 평가 기준 1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성과급인 경우 기업 대표의 기대 이익이 9.16억 원으로 고정급인 경우 기업 대표의 기대 이익인 5억보다는 크다. 따라서 성과급이 고정급보다 기대 이익이 커서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기업 대표는 고정급보다는 성과급을 선호한다. 성과급을 선호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1번 문항의 예시 답안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3가지 채점 포인트가 지금 제가 말로 정리해드린 한 350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좋으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문항을 또 한번 살펴보면 두 번째 문항은 제시문 나에서 직원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식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또 제시문 가나를 활용해서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3가지의 채점 포인트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제시문 나의 기대 보상 금액이 제시문 가의 경제적 요인에 해당된다라는 것이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제시문 문항 1번하고 크게 그 구조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채점 포인트는 직원들이 성과급을 고정급보다 선호한다라고 제시가 되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채점 포인트는 고정급보다 성과급을 선호하는 이유가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추가 보상 비용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 제시가 돼야 설명이 잘된 설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3가지의 채점 포인트를 가지고 문항 2번 또한 제가 간략하게 말로 한번 300자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나에 따르면 직원들에게는 기대 보상 금액이 제시문 가의 경제적 요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대 보상 금액이 클수록 직원들에게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직원들이 선호하는 보상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제시문 나에서 주어진 추가 보상 비용이 고정급 대신 성과급을 선택할 때 더 받을 수 있는 기대 보상 금액이므로 결국 추가 보상 비용이 보상 방식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가 보상 비용은 성과급인 경우에는 5.84억 원이므로 직원들은 고정급에 비해서 성과급을 선호한다. 뭐 요 정도로 정리하면은
한 280자에서 300자 정도 지금 제가 말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요 세 가지의 채점 포인트, 방금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의 채점 포인트들이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항 3번은 제시문 다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한 후 제시문 가나를 활용하여 위 공기업 A의 보상 방식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항 3번에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채점 포인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다하게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의견과 종합적으로 법률에 근거하여 성과급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 중 하나만 제시를 하면 되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지문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점 포인트는 문제점은 성과급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성과급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음을 해당 의견에 맞게 제시가 돼야 된다라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채점 포인트고요. 세 번째는 보완책으로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하거나 비계량적 부분을 정하고 이 목표 달성과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제시하도록 해당 의견에 맞게 이렇게 제시하는 게 보완책에 대한 설명. 이게 이제 문항 3번의 세 가지 채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두 가지 관점으로 되어져 있는데요. 한 300자에서 좀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제가 두 가지의 관점을 다 말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제시문 다에서 공기업 A가 실적이 목표에 미달함에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라는 의견이 있다. 이런 의견은 이익에 비하여 성과급이 지나치게 크고 예비비를 편성하여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실적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성과급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성과급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제시문 가의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과다하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계량적 목표를 설정하여 공기업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하나의 관점을 제시할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관점이 있겠죠. 두 번째 관점은 제시문 다에서 공기업 A가 계량적 목표뿐만 아니라 비계량적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률에 근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함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의견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이런 의견은 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볼 때 비계량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서 성과급을 지급한 목적을 달성하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제시문 가의 경제적 유인의 관점에서 성과급이 적정한지 파악하기 위하여 비계량적인 부분이 무엇이고 목표 달성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제시하고 법률을 검토해서 비계량적인 부분이 종합적으로 다루어질 때 목표 달성과 연계되도록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제시하시면 두 번째 관점, 다른 관점도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을 선택하시고 이 제시문 가나를 얼마나 잘 활용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관점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고요. 그렇게 하면은 문항 1, 2, 3번을 합해서 전체 총
천자 플러스 마이너스 백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잘 서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말로 설명드린 게 그냥 예시의 답안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평가 기준입니다. 평가 기준은 총 저희 학교는 그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1, 2등급을 획득하시는 학생들은 보통 평가 기준 9개 중에서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총 문항별로 3개씩 채점 포인트들이 있었는데요. 그 채점 포인트 9개 중에 7개에서 9개를 제시해요. 9개 제시한 분이 당연히 1등급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7개에서 한 9개 정도를 제시하시면 1, 2등급. 그리고 5개에서 6개 정도 제시하시면 3, 4등급. 그리고 3개에서 4개 정도는 5, 6등급. 그리고 한두 개 정도 제시하면 7, 8등급. 그리고 출제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또한 논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 분들이 뭐 9등급 이렇게 평가 기준은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뭐 이런 기준들은 뭐 저희가 그 논술고사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1번 문제의 모의 논술을 한번 보신 분들은 본고사들도 잘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제 또한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 그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나오는 책들을 충분히 다 거의 활용을 해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서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기 이제 출처들이 쭉 나와 있고요. 회계 이론 쪽도 있고, 그리고 경제 교과서에서 제일 핵심되는 부분이 이 합리적 선택과 경제적 유인, 이쪽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다른 그 교과서들에도 보면은 뭐 경제 생활의 이해, 경제적 의사 결정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책들을 보더라도 요 그 지문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마 교과 과정에서 충분히 배우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특히 이런 논술고사는 지문의 많은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잘 활용만 하면 그리고 문항에 주어진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잘만 활용하면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 편익의 개념을 응용해서 경제 주체들의 선택, 즉 의사결정에 관한 문제 해결 능력을 확인하고자 함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저희 그 송실대 경상계열 논술 문제는 수리적 논리력을 항상 한 문제 정도는 항상 출제를 해왔죠.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도 똑같이 지금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수리적 논리력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 가나에 주어진 모형들을 활용해서 제시문 다의 사례를 수리적으로 잘 풀이를 할 수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해력과 분석력에 대한 측정. 그래서 여기서는 제시문 다의 내용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고 이를 수리적 결과에 근거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문제를 출제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시문 요지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가는 기대 효용 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기대 효용 이론. 기대 효용이라는 것은 선택의 결과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게 되면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의사 결정이 효용의 기대값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기대 효용 이론을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게임 1, 2 해가지고 예제로 좀 제시문에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풀이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주로 제시문 안에 거의 다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도 마찬가지로 뭐 게임 1을 선택했을 때 기대 효용은 2분의 1 곱하기 U 가로 열고 36 플러스 64 가로 닫고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U 36 마이너스 36 뭐 이렇게 뭐 저희가 다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2를 선택했을 때도 마찬가지. 기대 효용을 구하는 그런 식들이 이미 제시문 가에 다 제시가 되어 있으니 이 제시문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수학적인 게 좀 부족하시더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전망이론에 대한 설명이죠. 전망이론. 전망이론은 선택의 결과가 최종 재산, 즉 웰스가 아닌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이익인 경우하고 손실인 경우를 구분해서 그 효용 가치를 서로 다른 함수로 평가한다는 본질적으로 이 그 기대 효용 이론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전망 이론이 되겠죠. 예, 이 전망 이론에 대한 예제도 이 제시문 나에 제시가 되어져 있고 또 효용 가치 기대값을 계산하는 방식 또한 잘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시문 나에. 그리고 제시문 다는 실험 A와 실험 B 요 두 가지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위 두 실험 결과 실험 A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게임 2를 선택하는 반면에 실험 B에서는 대부분 학생들은 게임 3을 선택하였다라고 이제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 이 문제는 4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풀이 과정과 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하고는 달리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1000자 플러스 마이너스 100자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풀이 과정이 정확하게 그리고 정답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져 있어야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전하고 달라진 점은 문제 1번이 지금 현재 저희 60점을 제시했고요. 문제 2번은 40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마 작년도 문제 같은 경우는 50점, 50점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 문항 1번은 제시문 다에서 소개한 실험 A와 B의 결과가 제시문 가의 기대 효용 이론에 의해 설명이 가능한가를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서 보이시오 라고 되어 있고 단 UX는 루트 X다 라고 가정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실험 A에서 실험 A 같은 경우는 지금 학생들에게 일단 $64를 먼저 지급한 후에 아래 두 가지 게임 중 반드시 하나를 추가로 선택해야 한다. 게임 1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36를 추가로 얻을 수 있지만 뒷면이 나오면 $0를 얻는다. 게임 2는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무조건 $18를 추가로 받는다라는 게 실험 A죠. 그죠? 네, 그리고 실험 B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일단 $100를 먼저 지급한 후에 아래 두 가지 게임 중 반드시 하나를 추가로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게임 3은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0를 잃지만 뒷면이 나오면 $36를 잃는다. 이거는 그 손실인 경우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게임 4는 동전을 던져서 나오는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18를 잃는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실험 A, B가 제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제시문 다에서 소개한 이 실험 A와 실험 B의 결과가 기대 효용 이론, 즉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기대 효용 이론에 설명이 가능한지를 먼저 저희가 기대 효용을 계산을 해보면 되겠죠. 계산 방식은 이미 제시문 가에 다 제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기대 효용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0 U 가로 열고 100이 되기 때문에 그죠? 예, 루트 10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64.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면 뭐 크게 계산기가 없으셔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 거라서요. 예, 9 이렇게 나왔고요. 게임 2의 기대 효용은 루트 8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임 2의 기대 효용이 게임 1의 기대 효용보다는 크죠. 그죠? 루트 82가 루트 81보다는 크다라는 거. 따라서
게임 2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시문 다의 실험 A 결과와 일치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시면 이게 가장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실험 B도 마찬가지로 실험 B에서는 게임 3의 기대 효용은 그 제시문 가에서 제시한 공식으로 넣어보면 똑같이 9가 나오고요. 그 다음 게임 4는 루트 82가 나왔습니다. 그죠? 똑같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게임 4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시문 다의 실험 B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제시가 돼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문항 1번은 여기까지 제시하면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실험 A의 검증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실험 B의 검증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했는지, 여기 있는 식과 답,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 실험 A의 결과와 일치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제시문 다의 실험 B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문항으로 넘어가서요. 제시문 다에서 소개한 실험 A와 B의 결과가 제시문 나의 전망 이론에 의해 설명 가능한지를 구체적인 계산 과정을 통해서 보이시오. 단 Vx는 루트 X고 Wx는 마이너스 2 루트 마이너스 X라고 가정할 것이라고 이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문항 2번도 마찬가지로 실험 A와 실험 B를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효용가치 기대값을 계산해보면 먼저 실험 A에서 게임 1의 효용가치 기대값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36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0 이렇게 해서 3 이렇게 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게임 2의 효용가치 기대값은 루트 18 이렇게 나와서 루트 18은 3보다 항상 큽니다. 그죠? 따라서 게임 2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시문 다의 실험 A의 결과와 일치한다 라고 제시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실험 B에서 게임 3의 효용가치 기대값을 계산을 해보면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0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곱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36 가로 닫고 큰 가로 닫고 해서 계산을 쭉 해보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 게임 4의 효용가치 기대값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가로 열고 마이너스 18 가로 닫고 이렇게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 루트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게임 4가 게임 3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게임 3이 효용가치 기대값이 큰 걸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게임 3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는 제시문 다의 실험 B 결과와 일치한다 이렇게 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2번도 평가 기준은 실험 A의 검증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했는지, 그리고 또 실험 B의 검증 결과를 올바르게 도출했는지,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의 이런 계산 풀이나 이런 그 과정들이 다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만 보시고 이해하시고 논리적으로 적용만 하시면 충분히 쉽게 이 효용가치 기대값은 계산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문항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이 선호된다는 주장이 그동안 널리 받아들여져 왔다. 제시문 다에서 소개한 실험 A와 실험 B의 결과가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는지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험 A와 실험 B는 사실상 실험 종료 이후 2분의 1의 확률로 $100를 가지거나 또는 2분의 1의 확률로 $64를 가질 수 있는 게임과
확실하게 이 82달러를 가질 수 있는 게임 중 하나를 선택하는 실험이라는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동일한 실험이죠. 그죠? 네, 확률적으로 동일한 실험입니다. 즉, 문항에서 주어진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라는 전제를 정확히 충족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 A에서는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 1에 비해 선택의 결과가 확실한 게임 2를 선호하는 반면에 실험 B에서는 선택의 결과가 불확실한 게임 3을 선택하는 결과가 확실한 게임 4보다 오히려 더 선호하고 있다. 게임 3을 더 선호하고 있죠. 따라서 실험 A의 결과는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한다라는 주장과 일치하지만 실험 B는 어떤가요? 오히려 이러한 주장과는 상반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평가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도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있는데요. 실험 A와 실험 B가 동일한 결과를 낳는 동일한 실험이라는 사실을 일단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험 A는 불확실한 것보다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현상과 일치하지만 실험 B는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게 두 가지의 평가 기준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문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항은 위 문항 1에서 문항 3의 정답을 토대로 제시문 가의 기대 효용 이론과 제시문 나의 전망 이론에서 경제 주체들의 불확실성에 대한 태도를 다루는 관점이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채점 포인트는 문항 3으로부터 이익의 영역에서는 불확실한 것보다 확실한 것을 더 선호하지만 손실의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확실한 것보다 오히려 불확실한 것을 더 선호한다. 예. 그러니까 이익의 영역에서는 확실한 것을 선호를 하는데요. 손실의 영역에서는 어떤가요? 오히려 더 불확실한 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 가의 기대 효용 이론은 문항 1의 결과에서 보듯이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지만 제시문 나의 전망 이론은 이러한 점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불확실성에 대한 선호가 이익과 손실 영역에서 상반되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전망 이론이 이를 더 적절히 잘 설명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이 나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답안을 잘 작성하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두 번째 문제도 뭐 계산이 아주 복잡하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충분히 제시문 과와 나에서 계산하는 식이나 방식들은 다 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문항 3번과 4번을 잘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 기준은 지금 제가 채점 포인트를 총 7개를 제시했습니다. 문항 1에서 2개를 제시했고 문항 2에서 2개, 문항 3에서 2개, 그리고 문항 4에서 한 가지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 7개 중에 6개에서 7개 정도가 제시가 되면은 1, 2등급. 그리고 평가 기준 7개 중에 4, 5개 정도가 제시가 되면 3, 4등급. 그리고 평가 기준 7개 중에 2, 3개가 잘 제시되면 5, 6등급. 그리고 마지막 7에서 8등급은 평가 기준 7개 중에서 1개 이하를 제시한 경우. 그리고 9등급은 논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경우. 뭐 이렇게 등급 구간을 나눠 놨습니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문항 1, 2번을 틀려버리면 거의 다 틀려버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문항 1, 2번을 먼저 잘 보시고 푸시고 문항 3, 4번에 대한 그 답을 좀 더 그 문항 1, 2, 3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리고 제시문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2번 문제는 우리 경상계열에서 전통적으로 항상 이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씩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아마 본 논술고사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모의고사에서
경험하셨던 이런 비슷한 류의 문제들이 출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경상계열 쪽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이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충분히 제시문을 잘 살펴보면은 그 부분만 잘 따라가면은 충분히 풀릴 수 있고 그것들을 활용해서 논리적으로만 잘 제시를 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상계열 모의논술 1, 2번 문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를 하고요. 2번 문제의 그 출전 그리고 교과서 연관성은 경제교과서 여기서도 또 뭐 이번 모의 논술 같은 경우는 그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 선택에 따른 편익과 비용 뭐 아까 1번 문제도 보면은 약간은 좀 연관관계가 있는 부분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제, 사회, 뭐 또 윤리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본 논술고사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의 논술고사 시험 답안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잘 준비하셔서 본 논술고사에서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둬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학에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문제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